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8년 크말 2급 실기 상시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익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기본 작업이 나오는데요. 이 기본 작업은 여러분들이 주어진 내용을 정확하게 빠르게 기록하는 연습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작업이 서식에 관련되어지는 것이겠죠. 자, 제일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1에서 H1 그렇죠. 영역은 병합하라. 그래서 홈에 갔어요. 그 다음에 병합하여 가운데 맞춤을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홈 메뉴에 리본 메뉴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했습니다. 자, 병합하고 글꼴은 궁서체로 해라. 자, 이 부분에 가서 글꼴이 있죠. 궁서체를 바로 입력하면 됩니다. 궁서체 찾는 방법도 있고 엔터 치면은 궁서체가 적용되어졌고요. 글꼴 크기는 16. 그래서 이 글꼴 크기에서 16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밑줄은 이중실선을 선택하라. 이 부분이죠. 이중실선 꼭 선택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된 부분은 글자, 그 다음에 글자 크기, 그 다음에 이중실선 부분을 적용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A3에서 H3 영역, A3에서 H3 영역 이 부분이네요. 셀 스타일 40% 강조색, 40% 강조색, 그죠? 그래서 오른쪽 부분에 보면요. 셀 스타일이 있고요. 강조색 여기 있죠. 40%. 그렇죠. 40% 강조색 4. 그래서 40%의 강조색 4. 이 부분이죠. 40%꼭 눌러주면 적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럼 2번까지가 있고요. 3번 H16셀에 H16셀 이 부분이네요. 3월 급여 지급 총액이라는 메모를 삽입하고 항상 표시하도록 하시오. 자,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고 메모 삽입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그죠? 바로가기 메뉴에 삽입 메뉴를 눌러줬어요. 여기에 글자를 뭐라고 치냐면 3월 급여 지급 총액이라고 치고요. 크기를 맞추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둬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숨겨지는데요. 다시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뉴 표시 숨기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E4에서 H16 E4 이 부분이죠. H16 이 부분까지네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넣어라.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입니다. 그러면 컨트롤 1 눌러서요. 또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을 정해도 좋습니다. 이번에 눌러서 사용자 지정을 누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사용자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넣어라. 그리고 원을 뒤에 표시하도록 하고 또 얘가 나오는데 0이 넣었을 때는 영원히 표시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입력 방식을 조금만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지정 상식에 이제 입력란에 가서요. 샵은 0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무의미한 수는 빈칸으로 두게 되어집니다. 즉 앞에 아무 숫자가 없거나 소수점 뒤에 마지막이 0일 때는 0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한번 실험을 통해서 직접 한번 해봄으로써 이해해 보도록 합니다. 세 자리의 컴마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형식을 샵, 컴마, 샵 하면은요, 천 단위마다 찍어지게 되고요. 뒷부분은 따옴표를 해서 한글로 원이라고 쳐주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요. 세 자리마다 이렇게 천 단위별로 쉼표가 씌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뒷부분에
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까 이 부분에 보면은 영원은 영원이라고 표시하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일 윗부분에 550만인데 0 치고 엔터를 치니까 0이라는 숫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0이라는 숫자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샵이라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샵 대신에 뭐를 해야 되냐면은 0을 쳐줘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을 다시 설정하고 컨트롤 1을 눌러서 자 여기서 0을 다 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0이 모두 다 0이면은 요 0 자리가 0001 치면요 요 네 자릿수가 다 나타납니다. 전 단위까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나타나죠. 그렇다면은 뒷자리만 영원히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샵을 쳐주고 마지막 1의 자리만 0자리를 쳐주면은 만약에 0일 때 0만 나타나게 되어지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블록을 이렇게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배너는 그 다음에 셀 서식 꼭 눌러줍니다. 그리고 형식에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샵 콤마 샵샵 0을 치게 되는 거죠. 0을 마지막에만 치면 되면 1의 자리가 만약 0이면 1의 자리만 0만 나타나고 앞에 있는 무의미한 수 0은 무의미한 수로 형식에서 나타나지 않게 되어집니다. 나타내지 않게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타났죠. 자 그럼 원 상태로 바꿔 놓겠습니다. 500 아까 50만 원이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다 되었고요. 샵과 0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겠죠. A3에서 H3 A3에서 H16 영역 모두 테두리를 적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테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에서 테두리에 가서 모든 테두리를 선택해 줍니다. 그렇죠. 자 어떻습니까? 홈에서 테두리에 가서 모든 테두리를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모든 테두리 꼭 됐습니다. 그리고 A3에서 H16 테두리를 적용하고 B16에서 B16이 이 부분이죠. B16에서 D16 이 부분은 대각선 사선을 갖다 양쪽으로 끄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셀 서식입니다. 단축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1을 누릅니다. 그리고 테두리겠죠. 테두리에 보면은 사선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누르면 미리 보기 창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개를 그어주면 되겠죠. 그죠? 이 부분과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확인.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작업 2번 2는 끝마쳤습니다. 기본 작업 3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3은 이 문제에 보니까 고급 필드에 관계되어진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보니까 고급 필드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사원 합격 현황표에서 성별이 남이면서 하면 엔더 표시입니다. 총점이 250점 이상인 데이터를 고급 필터를 사용해서 검색해라. 자, 조건이 두 개가 나왔다. 그죠? 성별이 남이면서 총점이 250.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고급 필터 조건은 A21에서 27 범위 내에 알맞게 하라. A21에서 27 여기 해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여기 문제를 적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건을 좀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성별이 남이니까 제목과 똑같이 있습니다. 성별 그리고 남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조건은 뭐냐면 총점이죠. 총점이 크거나 같다 얼마 250. 자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다 맞추는 거죠. 위에 있는 제목은 논리 함수가 아닌 이상
여기에 있는 이름과 똑같이 적어주는 것이 좋겠죠. 그죠? 그래야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조건을 넣을 때 이와 같이 같은 줄에 남 또 총점 같은 줄에 넣으면요.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데이터를 추출하게 되어지고요. 즉 남이면서 총점이 250점 이상. 자, 그런데 아까 줄을 바꾸어서 조건을 넣었을 경우는요. 이와 같이 남과 그다음에 여의 줄이 다르게 되었을 때는요.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남자도 다 추출해내고 또 남자든 여자든 250점 이상인 사람도 다 추출해내는 것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남이면서 총점이 250 이상이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조건을 같은 줄에 이렇게 입력해 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 문제를 보면요. 고급 필터의 결과 복사 위치는 A25에 나타나라 했는데 쌤은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여기에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에 갔어요. 고급 필터 옆에 보면 데이터에 가서 필터 옆에 보면은 고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이 고급 필터가 되어지겠죠. 자, 꼭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장소에 복사하는 거 맞죠? 어디에서 나타났었나요? 복사 위치는 동일 시트에 A25셀에 해라. A25셀이 여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셀 장소에 복사. 자, 그럼 목록 범위는 여기에서 해야 되겠죠? 여기. 그죠? 목록 범위는 이 부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범위는 이 부분을 선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건 범위에 가서 이 부분을 블록을 설정해 줍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을 블록을 설정해 주고요. 네, 복사 위치는 이제 아까 이 A25 부분, 이 부분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I8 부분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이 부분에 이제 남자이면서 그 다음에 남자이면서 총점이 250점 이상인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하는 데이터만 이렇게 추출을 해 놓은 것이죠. 자, 그러면 계산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1에서 1차, 2차, 3차 점수 중 하나라도 80점 이상이면 합격. 셋 중에 하나만입니다. OR 조건이 되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결과를 표시하라. 여기서 사용해야 할 함수는 if, OR 함수, 셋 중에 하나를 나타내는 OR 함수가 되어집니다. 자,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왼쪽 정렬을 하는 것은 이 식이 오른쪽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보이기 좋게 하기 위한 거니까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equal if 만약에 조건, 콤마가 인수가 3개 들어가죠. 조건, 콤마, 참의 값, 콤마, 거짓의 값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조건부터 먼저 넣겠습니다. 조건은 셋 중에 하나만 80점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OR이라는 함수를 쓰고요. 무엇이 첫 번째 이제 조건은 1차가 크거나 같다 80점인가요? 예, 80점 맞죠? 콤마 첫 번째 인수 들어갔습니다. 이거나 또는 누가 2차 얘가 크거나 같다 80 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80점 이상 맞으면 됩니다. 참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차 얘가 크거나 같다 몇 점? 80점 이상이거나 요까지가 조건이 되어집니다. 이 셋 중에 하나만 80점 이상이 되면은 이 셋 중에 하나만 80점 이상이 되어지면은 참여값이 되어져서 콤마의 그 다음에 첫 번째 콤마 다음에 오는 여기에 참여값이 주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뭐라고 하냐면 합격이죠. 합격 콤마
그렇지 않으면 이제 거짓일 때, 그죠? 거짓일 때는 불합격. 따옴표에서 불합격. 자, 이걸 갖다가 이제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하면요. 만약에 or 이 셋 중에 하나만이라도 참값이면 or이죠. 얘가 참이면은 뭘 나타내라? 컴마 다음에는 합격 얘를 나타내고,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80점 이상이 아니면, 즉 전부 다 80점 미만이면은 불합격을 표시하라. 이런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요. 자, 뭐 갈로를 하나 잘못 적으면 한데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결과값이 되어졌죠. 자,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복사를 하면요. 이제 합격, 불합격 얘들은 셋 중에 하나도 80점 이상이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까요? 합격. 이거는 셋 중에 어떻습니까? 3차만 80점 이상이죠. 그래도 어떻습니까? 셋 중에 하나만 80점 이상이 되니까 합격이 되어진 것이죠. 자, 다음은 계산 문제 2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위에 구입 수량에서 제23에서 제21, 제23에서 제21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진 것은 자주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4가 되어집니다. 그죠? 이렇게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진 고객들의 구입 총액, 가장 빈도가 높은 요 4의 구입 총액에 뭐를 구하라 그랬죠? 합계를 구하라. 합계를 구하라. 합계를 구하는데 조건이 있죠. 그죠? 어떤 조건? 빈도가 높은 데이터의 구입 총액. 그렇죠. 그래서 조건이 있기 때문에 sum if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빈도수를 나타내는 함수는 mode 함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혼돈을 가지고 오지 않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죠. mode 부분과 mode 부분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mode는 나머지를 나타내는 거죠. 9,4다. 그러면 9를 4로 나눴다. 나머지가 얼마죠? 1이죠. 그래서 이 결과값은 1이 나타나는 거죠. 요거는 나머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mode라는 것이 있죠. mode라는 것은 특정 영역을 지정하면요. 영역을 지정하면은 가장 빈도수가 높은 수를 반영합니다. 이 부분을 블록을 설정하면요. J3에서 J11인가요? 이 사이를 블록을 설정하면은 결과값을 4로 나타냅니다. 4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mode와 mode를 착각하지 않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꼴 더하라 sum 어떤 조건이 있는가? sum if 그렇죠. 그래서 갈로를 엽니다. 자, 이제 조건이 있는 레인지 영역은 어느 곳이냐? 구입 수량이라는 것 중에서 그렇죠. 콤마 가장 빈도수가 높은 숫자를 먼저 찾아라. 그러면 뭐냐? mode라 그랬죠. mode 갈로 열고요. 자, 조건의 영역, 그 다음 조건 줍니다. 이 부분은 블록을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콤마. 그 다음 무슨 합계를 구할 것이냐? 구입 총액의 합계를 구하라. 구입 총액을 블록을 설정해 주고 갈로를 닫아주면 됩니다. 이와 같이 하면은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뭐냐면 이 안에서 라는 것이 sum if의 첫 번째 조건의 영역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여기서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죠? mode 빈도수를 구하는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4 가장 빈도수가 높은 얘를 찾아내는 데까지가 요 두 개가 한 세트가 되시죠. 요 안에서 요 조건을 찾아라. 그래서 찾았다.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있는 요 조건의 합계를 구하라 이 말이죠. 요 안에서 요거 빈도수가 높은 요 조건에 맞는 구입 총액 요 세 개의 합계를 구해서 여기에 나타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엔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은 399
99만 6천 원이 되어집니다. 자, 다음은 문제 3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3에서 호봉 C16, 24 좀 다르죠. 지금 문제를 넣는다고 조금 표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이 되어집니다. 기본급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이용하여 성과금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계산하시오. 성과급은 지금 여기 이제 문제의 표시가 잘못됐는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루트를 세워주는 식이 되어집니다. 루트 호봉 곱하기 기본급 됐죠? 자, 일단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꼬르 호봉. 자, 루트를 나타내는 함수는 바로 뭐냐면요. 아래쪽에 있는 스퀘어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스퀘어트 함수. 자, 그래서 스퀘어트 함수를 쓰겠습니다. 이꼬르 SQRT 가로 열고 루트라는 뜻입니다. 호봉. 그럼 호봉의 루트를 세웁니다. 곱하기 기본급이죠. 기본급 엔터 하면은 이렇게 결과값이 나타나고요. 자, 그런데 소수점이 나타났죠. 그래서 성과금은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정수로 표시해라. 정수로 표시하라. 뭐 라운드업 이런 거 있으면 좋은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트렁크 함수를 사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함수는 소수점 이하를 모두 버리는 함수가 되어집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요 더블 클릭해서 스퀘어트 앞에 이제 트렁크 TRUNC 가로 열고 스퀘어트 호봉 곱하기 기본급 해서 나온 값에 이제 소수점이 나왔죠. 얘를 다 트렁크로 묶어버리면은 소수점 이하는 버리게 되어지죠.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우리 홈에 가면은 자릿수 줄임이 있죠. 그죠? 줄임을 두 번 누르면은 이렇게 소수점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은 이와 같이 결과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주 간단하죠. 자, 다음은 문제 4번. 표사에서 직급이 부장이 아닌 여기서 부장이 아닌 사원수 카운트가 되어지죠. 카운트. 그래서 조건이 있고 부장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고 사원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숫자와 조건을 나타내는 카운트 if가 되어지겠죠. 그죠? 사원수를 여기에 계산하라 이 말입니다. 그죠? 계산하시오. 그리고 계산된 사원수 뒤에 명을 포함해서 표시하라. 이때 이제 문자를 연결하는 우리 연산자가 바로 요 AND 표시가 있었죠.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지 않다라는 표시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표시합니다. 같지 않다. 그죠? 자, 그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꼬르 카운트 if죠. 헤아려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자, 이제 조건이 있는 영역을 먼저 해야 되죠. 레인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죠? 이렇게 영역을 범위를 먼저 조건이 들어가 있는 영역의 범위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주면 됩니다. 썸이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영역과 거기에 그리고 그 안에서 구해야 할 조건만 주면은 카운트 if은 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건은 뭐냐면은 다운표에서 요렇게 부등호를 요렇게 하고요. 부장이죠. 그죠? 부장. 요렇게 하면은 부장이 아닌 사람의 숫자를 구하라. 엔터 하면은 7이 되어집니다. 그죠? 아주 간단하죠?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 부등호 부분도 이제 따옴표로 묶는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기 바라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명이라는 부분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연산자 AND를 치고요. 따옴표로 명이라고 따옴표를 붙여주면 끝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계산 작업의 마지막 5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을 보면요. 표 5에서 생년월일 이 부분이 되어지죠. 생년월일과 요일 구분표 이 부분이네요. 요일 구분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아래쪽 이용하여 태어난 요일을 표시하시오 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조금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일을 일요일로 인식하느냐 월요일로 인식하느냐 이 부분이죠. 그죠? 이 부분은 뒷부분 조건에 들어가는데 직접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일을 구하는 함수는 weekday가 되어집니다. 먼저 weekday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첫 번째 2007년 3월 5일 이 부분이 weekday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로 weekday 갈로 열고 얘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죠? 컴마 날짜를 선택하고요. 컴마를 치면요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조건에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아까 1이 월요일이었다. 그죠? 요일 구분표에서 그죠? 그러면은 1이 월요일인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요 2번이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월요일이 1이죠. 만약에 1이 일요일이면은 1이라는 조건을 선택해 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표시해야 할 조건은 2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컴마에서 타입을 갖다가 2 그죠? 형태를 2로 해줘라. 그러면은 월요일이 1이 되어집니다. 엔터 치면 1이 되어지고요. 그럼 이 부분은 월요일이 되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블록을 쭉 치면 황효준은 2니까 화요일, 이유영은 6일이니까 토요일. 자, 이거 다시 일일이 다 바꾸겠습니까? 아니죠. 얘를 어디서 참조합니까? 여기에서 참조를 합니다. 그죠? 요걸 참조해서 맞는 두 번째 열을 갖다가 추출해 내면은 바로 뭘 가져올 수 있냐면은 월요일을 가져올 수 있죠. 어디에서 추출한다고요? 열에서 구하죠. 그죠? 1열을 참조해서 2열의 결과값을 여기에 반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VLOOKUP이라는 것이죠. 열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데이터 값을 반환하라. 그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이제 위크대로 찾은데요. 요걸 찾았다 이 말입니다. VLOOKUP LOOK lookup 갈로 열고 그럼 무엇을 얘를 갖다 그죠? 제가 뭐 찾았죠. 위크데이를 1이라는 숫자를 어디서 이제 참조해라? 이 표에서 참조하라 이 말. 이 표에서 그죠? 이 표에서 참조해라. 자, 그러면은 1열과 2열에서 참조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 참조할 곳에는 반드시 절대 주소를 붙여라. 밑으로 나중에 복사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영역은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F4를 눌러줘서요. 절대값 주소 달러 표시를 붙여줍니다. 콤마. 그리고 몇 열을 반납하죠? 요 1, 2, 3, 4, 5, 6, 7을 찾아서 2열을 반납하게 되어진다. 그죠? 그래서 2를 쳐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아까 위크데이가 얼마였죠? 위크데이가 1이었죠. 이 부분이. 네. 그래서 이 부분이 1이었는데 그럼 1을 어디서 찾나요? 이 부분에서 찾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죠? 이 영역 안에서 1을 찾습니다. 그죠? 1을 찾아서 몇 번째 열을 반납한다? 두 번째 열을 반납한다. 그러니까 월요일을 반납하게 되시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엔터 치면요. 월요일을 반납하죠. 2도 마찬가지 되겠죠? 2가 이제 반납되어진데 위크데이죠. 그죠? 얘를 찾는다. 어디에서 찾아라? 여기서 찾아라.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럼 여기 또 찾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몇 번째 얘를 반납해라? 두 번째 얘를 반납해라. 여기 화요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번만 더 함수를 써볼까요? VLOOKUP. 갈로 열고 2를 찾았다. 그죠? 그리고 콤마. 그리고 요 영역을 지정해 줍니다. 절대값 주소해야 되기 때문에 F4를 눌러주고요. 콤마 몇 번째 열을 반납해라?
두 번째를 반납해라. 엔터 치면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거나 드래그하면 다 구할 수 있죠. 자, 다음은 분석 작업 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딱 보니 부분 합을 구하는 거네요. 모양이 그죠? 이거는 이렇게 구하라는 말인데 이 부분은 주어진 문제대로 따르면 이 모양이 잘 그대로 되어집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합을 구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부분적으로 같은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트부터 먼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블럭을 이렇게 설정하고요. 일단 문제 안 읽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 가서 정렬부터 먼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렬에 가니까 이제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면 화살표 첫 번은 이제 그 정렬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렬은 구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처리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분을 누르고요. 오름차순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 구분을 중심으로 해서 오름차순이 이렇게 정렬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주어진 조건대로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뭐 평균이든지 합을 구하든지 뭐 최고값을 구하든지 최대값을 구하든지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데이터의 제일 오른쪽 부분에 보면 부분합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강 현황표에서 그림과 같이 구분별로가 바로 뭐냐면은 그룹 있는 별로 이 말입니다. 그죠? 구분별로. 그죠? 오름차 별로 수강료의 평균값 여기는 개수로 되어 있는데 수강료 요 부분이죠. 야의 평균값을 구하라. 자,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치해야 되겠죠. 수강료에 사용할 함수는 평균이 되어집니다. 평균값과 또 모집 인원의 합계 서로 다른 거죠. 평균과 합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평균을 구합니다. 확인 누르면 이렇게 구분별로 뭐가 되었냐면은 평균을 이렇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수강료에. 자, 그 다음 두 번째 다시 부분합으로 들어갔어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모집 인원의 합계를 계산하시오. 자, 그 다음에 꼭 눌러서 모집 인원의 합계. 만약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큰일 납니다. 왜? 기존에 있는 이 내놨던 구분별 뭐였죠? 수강료 평균은 모두 다 삭제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처라는 것이 체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웁니다. 지금 지워도 되고요. 아까 할 때 습관적으로 미리 지워 놓는 것도 좋습니다. 자, 지금은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지웠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값을 놔두고 모집 인원의 합계를 계산하는 것이 나오겠죠. 확인하면은 이렇게 모집 인원의 합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렇게 주어진 형식대로 딱 순서대로 딱 되어져 있죠. 성인 요약, 성인 평균, 성인 요약, 성인 평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분석 작업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2는요, 목표값 찾기가 되어지네요. 이 부분에 보면은, 목표값이란 특정한 특정한 값이 되기 위해서 그 과정의 값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를 나타내는 기능이 바로 목표값입니다. 예를 들면 판매 총액이 이것이 이제 9,100만 원인데요. 얘가 1억이 되기 위해서는 결과값이 1억이 되기 위해서는 얘를 구성한 요 판매량이나 또는 판매가가 어떻게 변해야지 이 결과값이 1억이 되어지느냐. 결과값을 구하기 위한 중간값의 변화를 한번 찾아보는 기능이 목표값 찾기가 되어집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문제 풀이를 하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블록을 설정하고요. 데이터에 가면 이제 어떻게 변할까라는 것이기 때문에 가상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값 찾기를 눌러주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지점별 가전제품 판매 현황표에서 마포점의 세탁기 판매 총액 E6 이 부분이죠. E6가 얼마가 되면 1억이 되려면 아까 제가 내는 거 똑같네요. 얘가 1억이 되려면 그렇죠. 찾는 값 1억이 되어집니다. 되려면 판매량 D6 요 부분이죠. 요것이 얼마로 바뀔 것이냐. 그래서 값을 바꿀 세죠. 요 부분이. 요 1억이 되기 위해서는 판매량이 도대체 몇 개를 팔아야지 1억이 되냐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요. 이같이 1억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1억이 되기 위해서는 판매량이 63개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매크로 작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말 2급 실기에 무조건 나오는 문제죠. 그죠? 근데 이제 첫 번째 문제는 무조건 뭐냐면요. 무조건 단추를 무조건 삽입하라. 어디에? G3H6 영역에 생성하라. 그리고 매크로를 이제 바로 실행시키는 첫 번째 문제가 무조건 기계적으로 나오고요. 연속적으로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도형을 넣고 거기에 매크로를 연결시키는 두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직접 한번 풀어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쌤은 일단은 보지도 안 하고 개발 도구에 갔어요. 그 다음에 삽입에 가서 이 안에 가면 단추를 누르겠습니다. 자, 삽입에 단추. 그리고 아까 G3에서 H6이죠. 그죠? G3에서 H6 요 영역이다. 그죠? 크네요. 여기까지 갖다 놓습니다. 그럼 이제 매크로 이름은 바로 뭐냐? 합계. 그러니까 텍스트 이름도 합계고요. 매크로 이름 거의 같습니다. 합계. 여기 보세요. 텍스트도 합계. 그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일단 합계로 넣어놓겠습니다. 합계. 매크로 이름 합계죠. 그리고 기록을 누릅니다. 바로 기록. 그럼 매크로 이름 합계로 되어 있죠. 만약에 단축키를 쓰려면 여기에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아랫부분에 보면은 이런 표시가 나타나는데요. 이것까지 다 기록되어집니다. 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누를 때까지는 1년의 모든 작업이 다 기록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얘를 누르게 되면 마침 단추를 누르면 그까지가 저장되어지는 거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니까요. D14에서 E14 D14에서 E14 요거 합계를 구하라는 거겠네요. 그죠? 그래서 합계를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해라. 이꼬로 계산을 해라니까 sum 함수를 넣어주겠습니다. 블록을 이렇게 설정하고 괄호를 닫습니다. 엔터. 그리고 조절점을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복사를 하죠. 그리고 바깥에 꼭 눌러줍니다. 자, 요것이 첫 번째 문제의 답입니다. 수량과 결제액입니다. 약이 아니고 수량과 결제액의 합계를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라. 매크로 이름은 합계로 하라. 이게 끝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바로 뭐냐면 아래쪽에 있는 요 맞춤 단추를 꼭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요 맞춤 단추 누르면 요까지가 기록되어진 겁니다. 꼭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추 이름은 뭐를 주라고 그랬죠? 똑같다 그랬죠? 합계, 매크로 이름 합계, 그 다음에 텍스트도 이름은 합계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텍스트 편집 들어갔어요. 여기에 합계라고 적어줍니다. 꼭 눌러주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지우고요. 합계를 누르면요. 이것까지 다 기록되어지죠. 그죠? 매크로가 기록되어지는 동안에는 화면의 크기나 움직임 모두 다
비주얼 베이직에 모두 다 기록되어졌다가 한목에 명령이 실행되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A3에서 E3, A3에서 E3, 그 다음에 A14에서 C14, A14에서 컨트롤 누르면 되죠. 이 부분이죠. 그죠? 영역에 채우기색을 주황으로 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고 매크로 이름은 서식으로 하라. 도형은 기본 도형의 웃는 얼굴을 동일 시트에 이용 요 영역에 생성하고 도형을 클릭할 때 서식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일단은 여기서 도형을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도형은 삽입해서 매크로를 먼저 해도 되고요. 일단은 쌤은 도형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도형을 이렇게 보면은 아래쪽에 보면요, 여기 보면요, 웃는 표시 스마일이 여기 있네요. 웃는 얼굴 꼭 눌러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어디라 그랬죠? G8에서 이 부분이죠. G8에서 H11 H11 여기까지네요. H11까지를 눌러줍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매크로를 됐으니까 매크로 이제 만들겠습니다. 자, 그런데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을 누르면 됩니다. 꼭 눌러줍니다. 그럼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라고 했죠. 그죠? 서식. 서식. 그 다음에 확인. 자, 아래쪽에 보면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마침 단추가 나타납니다. 지금부터는 모든 것이 기록되어집니다. 화면 올린 것까지 다 기록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A3에서 E3까지 그리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A14에서 C14까지 두 개를 선택하고요. 서식 주황이죠. 채우기색 해서 홈에 가서 채우기색에 표준색의 주황을 꼭 눌러줍니다. 그리고 바깥에 꼭 눌러서 해제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마침 단추 있죠. 그죠? 얘를 꼭 눌러줍니다. 그래서 꼭 눌러주면은 일련의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는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도형 넣고 매크로 따로 기록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형과 매크로를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를 지정하면요. 우리가 예전방 넣었던 요 서식이라는 매크로 이름이 저장되어져 있죠. 얘를 지정하고 확인 누르면 이제 손 모양으로 바뀌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채우기 없도록 하고요. 이 부분도 없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렇게 없도록 하고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합계 꼭 누르면 이렇게 합계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스마일 웃는 얼굴 누르면 이와 같이 서식이 적용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 작성이 되어지겠죠. 자, 차트 작업의 문제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여행지별로 성인과 유아 계열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하라. 자, 이렇게 성인과 유아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 이 완성하지 못한 그래프에는 성인만 나타나 있다. 그죠? 그래서 유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를 여기에 추가해 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차트 영역 부분을 오른쪽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데이터 선택이라는 부분이 나타나죠. 그죠? 데이터 선택 아래쪽 보면 꼭 눌러줍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차트 데이터 범위에 보면은 얘를 갖다가 이제 딜리트 해도 되고요. 딜리트하고 여행지 다 선택하고요. 컨트롤에서 성인 유아를 다 이렇게 선택해 주면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왼쪽 그래프, 오른쪽 그래프가 같게 나타나죠. 그죠?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은 발리 푸켓은 빼고 싶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여행지 발리 푸켓 빼고 앞에 거
여행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눌러서 성인 유아 이렇게 누르고 그 다음에 발리 푸켓 빼고 괌하고 괌 요 영역을 지정하고 성인 영역을 이렇게 지정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발리 푸켓이 없이 부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선택할 때 주의할 거 한번 보세요. 연속적으로 안 할 때 이 부분 선택하고, 그죠? 가로 영역, 그 다음에 값을 이렇게 대칭해서 같이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또 가로 영역 선택하고 값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 잊지 마세요.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범위를 설정한다. 지금은 다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블록이 설정되고요. 컨트롤 눌러서 성인 유아 다 같이 포함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차트 제목이죠, 그죠? 그래서 위쪽 차트를 선택하면요, 위쪽에 이와 같이 차트 도구라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레이아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레이아웃 누르면은 차트 제목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차트 제목 레이블을 차트 위로 지정하라. 그래서 차트 제목을 차트 위로 이렇게 지정했다, 그죠? 그리고 가로축 제목 레이블, 가로축 제목도 있는 모양이죠. 네, 오른쪽 여기 여행지라고 이렇게 가로축 제목도 있네, 그죠? 세로 가로, 그죠? 그래서 이제 축 제목도 같이 넣어 보겠습니다. 축 제목 기본 가로 축 제목이죠. 축 아래 맞죠? 아래. 그러면 이 아래쪽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축 아래 제목으로 추가해 그림과 같이 입력하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성인 슬래시 유아 예약 띄우고 인원수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가서 축점에 가서도요, 여행지라고 그대로 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로 값 축의 주 단위를 10으로 하라. 여기 보면은 주 단위가 10으로 되어져 있죠, 그죠? 여기는 5로 되어 있네요, 그죠? 이걸 바꾸라는 이야기죠. 자, 축서식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서식에 가서 바꿔도 되고요. 세로 축서식에서 더블 클릭해도 좋습니다. 자, 더블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축서식이 나타나는데요. 주 단위를 10으로 해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 단위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고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고정을 선택하고 5로 되어 있는 것을 10으로 바꿔주고 닫기를 하면은 오른쪽과 같이 되어졌네요. 문제가 생각보다 쉽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사이판 요소에만 이 부분이네요. 사이판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 요 레이블 값이죠, 그죠? 요 레이블 값을 표시하되 레이블 위치를 위쪽으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사이판 위에 있는 부분을 선택하면요, 값을 선택하면 모두가 선택되어집니다. 계열이, 그죠? 근데 한 번 더 꼭 누르면요, 사이판 계열만 선택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차트 도구에 가서 윗부분에 그리고 이제 레이아웃에 가면요, 레이블을 입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블 위쪽이죠. 그래서 위쪽 하면은 레이블이 이렇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위에 있는 이제 성인 데이터 계열의 표시 점을 선택하고요. 한 번 더 선택하면은 사이판만 선택되어지죠. 그리고 레이아웃에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에 가서 위쪽을 선택하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로 해라. 전부 다 이야기했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들어있는 이 부분을 그림 영역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전체 영역을 차트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 영역에 가서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좋습니다. 더블 클릭 눌러서 자, 테두리 스타일이죠. 아래쪽에 보면은 둥근 모서리, 테두리 스타일에 둥근 모서리를 선택해 줍니다. 꼭 누르고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26이 좀 올라가는 것은 그래프의 크기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잘 보이라고 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정을 하면 있던 대로 그대로 하면 되고요. 또는 문제에서 주어지면은 주어진 대로 여러분들이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장시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문제 형태를 보고 학습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한 목에 10시간을 공부하는 것보다 하루에 또는 이틀에 규칙적으로 계속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